예, 연말정산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자, 중소기업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은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갖다가 90%까지 깎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특히 청년일 때 90%까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이번에 2022년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이걸 꼭 신청해 가지고 감면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식 명칭은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소득세 감면입니다. 자, 관련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제도를 왜 만들었는가를 보면요. 자, 청년 실업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또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힘들다, 그죠? 그래서 청년들이요, 중소기업으로 가라. 그러면은 세금을 할인해 줄게. 그래서 중소기업 인력난 그리고 청년 실업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해 보겠다. 이런 뜻에서 이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해보면요. 핵심은요. 바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5년간 세금을 감면을 해주겠다. 이게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청년 등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등이 누구인지를 봐야 될 거고 중소기업이 뭔지를 봐야 될 거고 5년간 세금 감면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누가 혜택을 받는가? 자, 이걸 볼게요. 첫 번째, 청년입니다. 청년이 비중이 가장 큽니다. 청년, 그 다음에 장애인도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인 사람도 됩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도 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청년을 보겠습니다. 자, 청년은 누구인가? 청년은요, 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그날 현재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인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다 인정해 줄 수는 없고요. 6년을 한도라고 있습니다. 6년을 한도로 군 복무 기간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쭉 이렇게 계산을 할 때 내가 군 복무 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은 2년을 뺀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청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34세까지 가능하다 했는데요. 그럼 34세 6개월이다. 내 나이가. 그럴 때도 34세로 봅니다. 즉 35세 미만이면은 34세로 보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이 계산할 때 요 규칙을 잘 아시면 조금 있다가 60세 이상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이 계산할 때 만약 34세 이하라 했을 때는 35세 미만도 34세로 보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60세, 만 60세 이상인데요. 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그날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때 만 60세 이상이면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장애인은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이제 장애인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일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 등도 이렇게 총 4가지로 법에서 이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요. 경력 단절 여성인데요. 자, 줄여서 우리가 경단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요.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 3 제1항에서 누가 경력 단절 여성인지 이걸 갖다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경력 단절 여성 고용세공제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동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나중에 걸어 놓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누가 경력 단절 여성인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취직하면은 연말정산할 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또 규정이 따로 있는데요. 자, 법인세법하고 국세기본법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회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이렇게 40조 1항에 보시면은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은 결국에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친척, 인척은 다 안 됩니다. 그렇죠. 사돈, 팔촌 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6촌의 혈족, 4촌 인척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우리가 친인척 관계는 이제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요. 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을 갖다가 안 낸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안 돼요. 따라서 직장에 이제 취업을 하면은 회사에서 연금, 건강 이렇게 4대 보험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그런 이제 사람만 가능하다. 이렇게 됐고요. 자, 중요한 일용직은 또 안 됩니다. 일용직은 안 돼요. 따라서 정규직만 가능하다는 거. 일용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은 이제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신분은 안 된다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조건을 보면요. 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자, 무조건 반드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중소기업이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요, 이겁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2조에서 이러이러한 기업은 이제 중소기업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중소기업 기본법을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요, 업종과 매출액 그리고 자산 요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산 요건은요, 이게 자산이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요거는 판단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업종의 매출액은요, 다 요것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산 요건은 별로 우리가 판단을 하지 말고 업종과 매출액만 일단 우리는 판단을 해도 거의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라서 업종과 매출액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을 보시면요. 별표 1이라고 이게 표가 있습니다. 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번부터 44번까지 업종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번이 의복 제조업, 그렇죠. 옷을 만드는 제조업이고요. 40번 음식점업인데, 자, 이 제조업은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이하, 그리고 음식점업은 400억입니다. 그렇죠. 음식점업이 400억 매출을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만 맞으면요, 업종만 맞으면은 매출액은 이렇게 큰 매출액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법인이라든지 뭐 개인 사업자든지 전부 다 이 매출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이 자기가 취업한 그 업종 일치하는지 그걸 제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서 이제 열거한 업종이 또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소기업 기본법을 충족한 업종 그 밑으로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조 3항에 보시면요, 업종이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본법을 통과한 그 업종을 가지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 번 더 채를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치하지 않는 업종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건업, 그런 거, 병원이 있잖아요. 이런 업은 또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있는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있는데 여기 없는 업종은 이제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업종은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은 두 개 다 일치합니다. 다 일치해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을 보면요, 농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운수, 창고, 숙박, 음식점업. 따라서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업종 외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뭐 불로소득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이런 업종들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한 그러한 회사가 특별히 좀 이상하지 않으면요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우리가 병원에 취업했다. 자, 그리고 전문직 사무실에 입사를 했다. 변호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 뭐 변리사 이런 사무실에 취업한 직원들, 주점,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자, 눌러주시죠. 자,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다만 이제 전문직 중에서 관세사는 말이죠. 운수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또 관세사 사무실에 입사한 사람은 또 이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하고 주점 이런 건 어차피 공무원 또 뭐 안 된다는 거는 오케이,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병원하고 전문직 사무실에 입사한 직원들까지도 안 해주는 거는 글쎄요, 저는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죠? 병원에 입사한 직원들이 뭐 복리시설이 아주 뛰어나고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규모가 작은 그런 전문직 병원들은 사실 직원들도 그렇게 윤택한 생활을 보내고 있지 않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취업기간, 감면율, 감면기간.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언제 입사해야 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청년이다 그러면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입사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요, 2012년도에 처음 이제 청년을 중심으로 이제 이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2012년부터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31일 날 입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은 한번 눌러주시죠.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간 사이에 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이제 이율은 이제 90%까지 이제 감면이 가능하다. 내가 내야 될 세금의 90%는 감면을 해주니까 10%만 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청년일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 장애인 그리고 60세 이상은요. 2014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21년도까지 입사한 경우만 해당되고요. 감면율은 70%까지 해줍니다. 극단적인 경우 2013년 12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1일 날 입사했다. 자, 눌러주시죠. 자, 이 사람도 안 됩니다. 안 돼요. 2014년도부터 입사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인데요. 자, 여기 2017년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자, 2017년부터 이 제도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입사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70% 감면율.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눌러주시죠. 당연히 안 된다는 거. 그렇죠. 2014가 아니라 2017입니다. 2017년도부터 이 제도는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청년을 한번 다시 볼게요. 왜냐하면 청년이 아주 복잡하게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처음에 도입될 때는요, 2012년도에 도입돼가지고 12, 13년도는 100%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14, 15년은 50%로 줄었고요. 16, 17은 70%로 조금 더 올라갔죠. 그런데 2018년도에 이제 청년 실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다시 90%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입사한 사람은 90%까지 이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자, 그런데 2018년도에 아까 90% 바뀔 때 2018년도 5월 29일 날 법이 바뀌어가지고 2018년 귀속분부터 제도가 세 가지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이제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뀐 룰을 이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조금 복잡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한번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요. 첫 번째, 나이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청년은요, 제가 34세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요, 2017년도까지는 29세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나이를 갖다가 5년 정도 더 늘려줬습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겠죠. 2018년도부터 나이가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을 더 늘려줬습니다.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올렸다. 그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청년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을 갖다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바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 경우. 자, 2018년도부터 새롭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 7월 10일 날 내가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청년이. 그러면은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죠. 5년 동안. 그러면은 5년 카운팅해 보면요. 2023년도 7월 10일까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세에서 34세면 이제 이렇게 5년 동안 적용을 받는 거고 5년 동안 받을 수 있고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법이 바뀐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죠?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2016년도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자, 2016년도에 입사한 사람이 2018년도에 바뀐 룰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을 받을 것인지 한번 보면요. 일단은 이 사람은 2016년도에 입사했기 때문에 2016년도는 3년 동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 할 거는요. 일단 3년 이렇게 기간을 끄어봅니다. 3년을 계산해봐요. 그럼 2019년도 5월 10일이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3년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는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요 3년 동안에 70%를 감면받았죠. 70%. 그리고 나이가 이 사람 입사할 때 20세니까 나이도 그렇죠. 29세 이하로 충족됐죠. 따라서 원래는 이 사람은 3년 동안 70% 감면을 받으면 됐는데 자, 3년 이렇게 쫙 끄었을 때 2018년도가 하루라도 걸리는지 보십시오. 중간에 걸리죠. 2019년도니까 중간에 걸리죠. 따라서 이 사람은 요 룰을 갖다가 2018년도 소득부터는 이 룰을 갖다가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 룰을 적용을 받아야 돼요. 자, 한번 눌러주시죠. 한 번 더. 자, 따라서 이 사람은요, 이때부터 5년 동안을 이제 달릴 수 있습니다.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까지는 요까지는 70%를 이제 감면을 받으면 되고요. 누르시죠. 자, 그 2018년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90%를 감면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자, 이때까지는 이제 70%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 그렇죠. 2018년도 소득부터는 90%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즉 2018년도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일단은 3년을 갖다가 끄어가지고 2018년도가 중간에 걸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다시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2017년도까지는 70%를 받으면 되고 2018년도 이후의 소득은 90% 감면을 받으면 되는 조금 이상한 구조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건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입사할 때 이 사람이 2016년도 똑같아요. 아까하고 31세 입사한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나이 일단 보지 말고요. 2018년도 이전에 입사한 사람이니까 일단 3년을 쫙 끄어봅니다. 그럼 2019년도 5월 10일까지 이제 3년인데 문제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31세 아닙니까? 29세를 넘어갔죠? 따라서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3년을 끄었을 때 중간에 2018년도가 걸리는지 보세요. 들어왔네요. 있죠? 자,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이때부터 5년 동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이를 갖다가 최초로 입사했을 때 이 나이를 가져옵니다. 이 나이를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에 이제 대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34세 미치니까 2018년도 1월 1일 이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감면을 받을 수 있죠. 자, 눌러주시죠. 한 번 더.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2018년도부터 이때부터 최초 입사일부터 5년이 될 때까지를 계산해가지고 2018년도 이후는 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31세니까 충족했죠. 따라서 이 사람은 요 기간에 대해서는 90% 눌러주시죠. 그렇죠. 90%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최초 입사일부터 5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3년을 그어봤을 때 2018년도가 중간에 걸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자, 이 사례는요, 이 사례는 2014년도에 입사한 사람인데, 이때부터 3년을 쫙 그어보면요, 2017년도 5월 10일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은 만 20세니까 이제 조건을 충족했으니까 70% 3년 동안 감면을 받았죠. 그런데, 자, 2018년도가 이 사람이 3년을 그어봤을 때, 여기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은. 안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5년을 받을 수 없고, 이 3년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일 전에 입사한 사람은 일단은 3년을 그어보고 거기에 2018년도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최초 입사일부터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그렇죠. 2018년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70% 받고 이 사람은 여기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나이 요건을 한번 다시 볼게요. 2016년도에 입사한 사람인데, 자, 일단 3년을 끄어보라 그랬죠. 왜? 2018년도 이후에 입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을 끄어보는데, 2018년도 들어왔죠? 그럼 이 사람은 5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이후는 요 조건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는데, 34세입니다. 입사할 때. 따라서 요 기간 동안에는 이 사람은 하나도 공제를 못 받겠죠. 왜? 나이 요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나이를 그대로 들고 왔을 때 여기에는 해당이 되죠. 34세니까.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은 자, 눌러주시죠. 한 번 더. 그렇죠. 한 번 더. 자, 90%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받을 수가 있다. 그죠? 왜? 최초 입사한 나이를 그대로 들고 와서 2018년도 이후의 조건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충족했다. 그래서 요 기간에 대해서는 90%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요. 자, 청년이다. 그러면 5년 동안 감면, 90% 감면. 장애인 그리고 60세 이상 경단녀는 3년간 70%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90%, 70% 감면을 받았을 때 150만 원까지만 이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면 90% 해보니까 200만 원 나오더라. 그래도 150만 원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감면 기간을 한번 조금 더 볼게요. 법에서는요,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 복잡하다. 자, 보시죠. 2018년도 7월 10일 날 내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취업일이 이때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언제냐면요. 2023년 7월 10일이죠. 그럼 요 날이 속하는 달은 뭡니까? 2023년 7월 달이죠. 따라서 2018년도 7월 급여부터 2024년 7월 급여까지 이 사람은 90% 소득세를 연말정산할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 이제 절차를 한번 볼게요. 절차는요, 일단 근로자 본인이 자기 나이 다 계산해가지고 감면 신청서를 갖다가 회사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이 회사는요, 이런 근로자들한테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걸 한 장으로 다시 작성을 합니다. 그게 감면 대상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세무서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럼 세무서에서는 이제 검토를 합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감면을 받은 적이 있다. 또는 나이 요건을 위배했다. 그러면은 10명 중에서 한 사람, 이 사람은 제외하라. 이렇게 부적격 통지를 회사한테 보냅니다. 그럼 회사는 다시 이 사람을 빼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만 이제 연말정산할 때 감면을 받으면 되죠. 따라서 감면 신청서를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서식을 보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근로자가
회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나이 있죠. 나이를 적는 난이 있어요. 나이 적는 난. 그래서 청년이다 그러면 이제 요 나이 15에서 34를 지켜야 되고 60세 이상이라면 또 이것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요거 보시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이죠. 그죠?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청년이면은 이 범위, 그리고 60세 이상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뭐 23년 7개월 14일이다. 이렇게 나이를 적는 날입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나이를 적는 날이고요. 이건 취업일이고 이거는 생년월일을 적는 날이죠. 그 밑에 이거 보세요. 감면 기간은 자, 시작은 언제부터 내가 시작을 하고 끝나는 거는 언제부터 끝난다. 그래서 한 번 시작을 하면은 멈추질 않습니다. 한 번 시작을 하면요. 무조건 청년이라면 5년을 달리고 그 외에 내가 장애인이다 그러면은 시작일로부터 무조건 3년 동안 이렇게 달립니다. 중간에 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본인이 적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군대를 갔다 왔다 그러면 여기 적어가지고 이제 그 기간만큼은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자 본인의 나이를 갖다가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감면 기간은 근로자 본인이 내가 언제부터 받겠다 그걸 본인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거는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회사가 세무서에 이제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렇죠. 직원들 이름 있고, 주민번호, 그 다음에 취업 날짜, 취업자 유형은 뭐 정규직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요거 나이, 그죠? 요 나이는 그렇죠. 근로자가 본인이 계산한 걸 갖다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예, 병력, 그죠? 군 복무 기간도 적고. 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적는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계산해가지고 회사에 제출하면은 회사는 그냥 옮겨 적는 수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본인의 그런 감면 신청이 본인께 되어 있는지 또는 회사 입장에서는 누구 걸 갖다가 이제 명세서를 국세청에 보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홈택스에서도 이제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바뀌었는데요.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왼쪽 위에 보시면요. 조회 발급이 있습니다. 조회 발급. 그럼 이렇게 조회 발급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기타 조회를 쭉 내려가십시오. 하면 여기 보면요. 자, 글자가 작아서 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위에 있는 요거는요, 근로자 본인 거를 조회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원천징수 의무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세무서에다가 명세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명세서가 제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하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회사가 로그인을 해가지고 회사 홈택스로 로그인 해가지고 회사 입장에서 확인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편리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본을 이제 했습니다. 제가 한 편 더 찍을 거예요. 자, 1편은 우리가 이게 어떤 건지 이제 기본적인 틀을 한번 잡아봤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만약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같은 회사에 내가 다시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언제부터 기산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걸 2편에서는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편, 2편 이 두 개를 보시면요, 거의 이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